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러면 괜찮은가? 마냥 괜찮은 건가? 어디서 법인을 만들게 되게 되면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년 자산가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뵙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파트 중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상담 중에 많이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하는지 이게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상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과연 오늘은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CEO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세금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금이 아깝다 그러면 세금이 적은 데로다가 그러면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세금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소득보다는 법인 쪽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번 돈을 내 돈을 내 마음대로다가 좀 쓸 수 있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주안점이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연 또 법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쓰는 게 나은지 리스를 해서 쓰는 건 나은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세금이 아깝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죠. 그러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종합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 그동안 많이 해왔었죠. 이자와 배당, 그 다음에 사업과 근로, 연금, 기타 부분들에 대한 거가 종합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저 한 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2020년 7월 22일자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10억 초과 부분들에 대한 것이 45%가 과세하겠다는 기본세율이 정해졌어요. 45%라고 한다 그러면 뭐 상당히 높은 세율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버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뭐 훌륭한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는 매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지만은 지금까지는 42%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5억, 10억 이상이 되실 것 같다. 근데 개인 사업자다. 그럼 세율이 상당히 높죠. 자, 보죠. 지금 10억 초과가 개정세법에 의하면 45%까지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5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죠. 건강보험이 있죠. 장기요양보험이 있죠. 고용보험이 있죠. 산재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다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건 물론 궁극적인 거는 다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저거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부담하셔야 될 법 국민연금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은 4.5%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한 거는 6.67 중에서 3.335%예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10.25%의 프로를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돼요. 5.12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고용보험에 대한 거는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0.25부터 0.85까지가 있고 한데요. 이 두 가지만 한번 보죠. 뭐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분들에 대한 걸 해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4.5% 부분들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부분들에 대한 거 3.3이에요. 그러면 두 개만 합쳐도 7.8%가 되죠. 그러면 7.8% 해서 아까 앞에서 하셨던
뭐에 45%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다가 53%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세금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납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것을 가지고 50%가 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법인에 대한 세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에 대한 세율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법인에 대한 세율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2억에서 200억, 200억에서 3천억, 3천억 초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거의 97%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중소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소기업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과세 표준을 봤을 때는 보통 이 구간에 다 멈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맥스로 한다 하더라도 한 20% 부분들에 대한 거 10에서 20% 머문다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 있어서의 종합소득세율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45%, 뭐 42%, 40%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거의 하프 정도 내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법인으로다가 전환을 해야 되나? 나 법인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들에 대한 거가 뭐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보는 거하고 법인세율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러면 괜찮은가? 마냥 괜찮은 건가? 어디서 법인을 만들게 되게 되면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림이 또 나옵니다. 화목한 가정이죠. 결과적인 거는 부부가 남녀 부부가 해서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아기를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죠. 정말 이쁘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성장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다가 그 아기 부분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자식 뭐 아무튼 그런 거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자식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이 나오게 되고요.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떤 거래를 하게 되게 되면 인감증명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컸을 때에도 성인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다가 대우를 해두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결과적인 거는 만들어내게 되게 되면 무엇가 하겠어요? 아빠와 엄마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회사는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회사를 만들게 되면 마찬가지 자녀들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듯이 회사도 뭐가 주어지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가 주어지죠.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 주민등록 등본이 있듯이 법인도 뭐가 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 거고요. 개인이 사게 되면 개인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있듯이 법인도 마찬가지 뭐가 있다?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어려서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그 아기를 하나의 인격체로다가 대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만들게 되게 되면 그 하나의 인격체가로다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의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중년의 자산가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지금 아마 장성한 자녀들 호주머니에다가 해서 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야. 그리고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걸 꺼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에 대한 하나의 인격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법인에서 돈을 마음대로 뺏어 쓴다? 그거는 아닌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요번에 또 하나의 개정세법에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나왔어요. 저희가 앞에서 올려드린 유튜브를 첨부해 보시게 되게 되면 요번에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가지고서 80% 이상에 대한 법인들은 뭐로다가 보겠다? 개인 유사 법인으로다가 보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가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쓸 수도 없는 것 뿐더러 요번에 개정세법에 보니까 80% 이상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부분들에 대한 지분이 80% 이상이 되게 되면 개인 유사법인으로 봐서 거기에서 그 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몇 프로 일정한 유보소득을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간주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이를 들으셨겠지만 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일부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다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 했을 때는 똑같은 부분들로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들어오고 있어요. 법인을 그러면 오케이, 나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 많아서 아니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나는 법인으로다가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법인 설립이 하는 게 있고요. 개인의 사업자를 법인으로다가 전환을 했을 적에 또한 방법이 그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개인 사업을 하실 적에 표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표준 재무제표라고 해서 매년 말 세무사님께서 새해에 하는 걸 정산해서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여러분들한테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표준 재무제표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개인으로 있을 적에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의 일반 과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던 분들도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버시게 되게 되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 해서 5월달 신고가 이제 6월달까지 가시는 형태가 되고요.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 되시는 신고 기간이 이제 이렇게 잡히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이 잡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 세금을 많이 내는데 법인으로다가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이었었어요. 88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은 그 사업가가 왔어요.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세금 문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법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했었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단순한 법인 설립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지고 포괄 양수도 부분들에 대한 거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무료는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개인 사업자 일적에 표준 재무제표를 보고 대표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을 잡아서 법인으로다가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포괄 양수도 부분들과 현물 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